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금융투자의 맹경렬대리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를 원래 한 100% 준비 계획을 했다면은 한 반도 지금 준비를 사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정리를 좀 해주셨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다 해드리는 걸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위클리나 이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반은 안 되더라도 지금 한 번씩 다 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다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그 컨텐츠를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하나예요. 지금 요즘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너무 많은데 단기적인 노이즈에 너무 포커스를 하시면은 그 매도가 너무 잦아지고 그럼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제가 운용을 시작한 건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운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운용 기간이 56일 정도 됐는데 이게 6.48%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운용 기간이 짧은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온 거고, 이때 당시에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낮았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뭐 연말 쇼핑 시즌이나 뭐 그런 게 겹쳐서 상승 국면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좀 높게 나왔던 게 있고, 참고로 이제 랩 상품을 제가 운용을 하는데 랩 상품은 상품마다 이제 다 개별로 계좌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운용하는 그 랩 상품의 타입을 따지면 한 5개 정도 지금 나눠져 있고 5개가 이제 다 포트폴리오가 지금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분기 지금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에요. 지금 여기도 제가 이제 운영하는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월 5일 정도에 이제 운용을 시작을 했고요. 1분기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오늘 3월 16일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6일까지 이제 수익률을 가져온 건데, 말씀을 드리면은 1월 달에는 일단 올라가는 폭을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잘 따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내려가는 폭은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조금 더 낮게 갔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S&P 500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2월 조정 국면 지나고 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잠잠한 흐름이 보여서 지금 큰 변동을 주지 않고 사실 3월 달부터 이제 계속 지금 포트폴리오 변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손실이 난 게 있고 손익이 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손익을 난 거를 쳐내고 손실 난 거를 이제 메꿀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론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그 계좌를 가져와서 계좌에 편입된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보안 때문에 이게 그건 안 됐고요.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와 다른 종류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포함을 시켰었어요. 근데 마이크론 생각하면 참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들어간 게 한 25% 넘으니까 조금 이제 빼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보고 있었어요. 작년 말쯤에 지금 반도체 업종이 이제 한번 공급 과잉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시장에서 계속 마이크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그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뭐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이건 마이크론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때부터 이제 보고 있었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부터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기술 섹터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기술 섹터가 다시 올라가고 반도체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기술 섹터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편입을 했고요. 편입을 해서 지금 올라갔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가지고 계시면은 두 가지만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 섹터 반도체 업종이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파시는 거는 뭐 수익 났다고 무조건적으로 파시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절대적인 기준을 좀 적용을 하셔서 만약에 25%를 벌었다 그러면 내가 20%는 확보하고 5%는 변동성을 좀 가져가겠다 참겠다 참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참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그 변동폭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그 편입이랑 매수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거는 finbiz.com이라고 있어요. 여기 출처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고 이거는 아까 팀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주요 기간 이제 매수 의견을 모아놓은 건데 이제 $100가 몇 개 있죠. 몇 개는 있는데 이거는 믿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2월 가장 큰 이슈였을 거예요. 2월 조정 국면 이렇게 떨어질 거는 사실 이제 그 시장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정이라고 하면은 10% 떨어진다, 8%에서 10% 떨어진 걸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이 다 팔기 시작했죠. 근데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이 팔았다는 거는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다른 구간보다. 이게 사실 여기에 되게 말이 많아요. 그 회사들이 그 자사주 매입하는 그 기간을 고려해서 이 기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매수세가 워낙에 강했다. 그때 이제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인데 매수를 해놓고 제가 이제 특별하게 매도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이제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구간은 이제 견디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이제 그 증시 자체의 컨센서스가 꺾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야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고 하면 안 됐어요. 사실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막 이렇게 시황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기관에서는 함부로 이제 그 인버스라고 하잖아요. 숏 때리지 마라.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함부로 잡지 말라. 그렇게 계속 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만큼 이제 하루에 그 일주일 동안 4%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2월 변동성이 한번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계속 이런 구간이 나타날 것 같아요. 변동성 구간이 이제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 단위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라고 하잖아요. 이 하루의 바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다른 때보다. 이 바를 보시면은 여기 이 짧은데 이런 짧은데 얘네들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하루에 내려가기 막 밑으로 빼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이걸 하루로 보시면은 굉장히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또 굉장히 넓어졌고 이렇게 1단위로 보셔도 변동폭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런 흐름은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예요. 그 우려는 계속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좋고 임금 인상이 이제 1월 달에 한번 크게 올라서 저희가 됐는데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4번 할 거라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시장은 일단 첫 번째로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4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처럼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임팩트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국채금리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떨어졌을 때 시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10년 만에 국채금리가 3%를 찍으면은 한 번 더 조정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돼도 증시 자체에 뭐 긍정적인 컨센서스는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 말씀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가져왔어요. 일단 뭐 저는 제가 뭐 위클리도 얘기하고 다 만나 뵈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기술 섹터는 다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이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 포인트예요. 가장 메인 포인트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조금 너무 단기적인 이슈나 너무 단기적인 노이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조금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조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용할 때도 뭐 지금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난 종목들이 있지만 손절은 최대한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 포인트가 아직도 다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never lose money, 그러니까 손절하지 말라.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는 거는 일단 그 처음에 주식을 샀을 때 정말 이제 평생 가지고 있을 그런 이제 그 유효한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사실 제가 이제 그 플러스 친구나 뭐 채널을 조금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잉이 어떻게 될까요? 리튬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종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잘 모르시는 거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그런 게 조금 흔들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조금 잘 알고 투자하시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보잉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뭐 글도 많이 저기했고 녹음도 많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리면 보잉은 독점적이죠. 그 시장에서 그 위치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무역 전쟁이나 그런 거는 조금 뭐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거는 다 적응이 가능한 이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이 사람 때문이잖아요. 트럼프. 이 사람 때문인데 트럼프는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첫 번째가 정치가 불안정하면은 증시는 움직여요. 많이 조금 출렁거려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증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조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기업가잖아요. 정치가가 아니에요. 근데 기업가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사람은 여태까지 자기가 얘기한 건 다 지금 어떤 형태든지 다 해내고 있어요. 그 말씀드리면은 뭐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제 당선될 때 보호무역, 세제개혁, 오바마 케어 폐지 이렇게 다 했는데 오바마 케어 폐지도 세제개혁 하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 좀 끼워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 투자는 지금 슬슬 계속 시동 걸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포커스를 그냥 이 사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트럼프 나쁜 놈 막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로 귀결이 돼요. 제 생각에는 11월 중간 선거예요. 11월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 트럼프의 저기는 하나예요. 그 자신이 원래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걸 어떤 형태로든 지키고 싶어 해요. 그게 지금 보호무역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보호무역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중국을 건드린다고 하는데 중국 잘못 건드리면 보잉이 죽어요. 보잉이 죽고 막 지금 사실 이제 무역 수지가 나왔고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고 하지만 지금 그 내용을 까보면은
수출이 준 거고, 이번에 나온 거는 수출이 준 거고,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이 껴서 무역 적자가 심화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역 적자로 그 무역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거는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지금 그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는 이슈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걱정이 많으신데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철강 관세 때리는 것도 보시면은 그 캐나다랑 멕시코 빠졌죠. 걔네가 사실 실질적으로 그 캐나다랑 뭐 멕시코가 15% 이상씩 이렇게 철강 수출하는 나라예요, 미국에. 얘네가 빠진다는 건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 때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역 적자가 확 개선되진 않아요. 무역 적자 개선시키려면 그 수입산 자동차에 때려야죠.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제품에 때려야 되는데 때린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연말 쇼핑 시즌 끝났으니까 또 중국산 제품 수입은 또 줄어들 수 있죠. 그 부분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번 이제 플러스 친구에 한번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좀 그 요즘에 그냥 그 카페 뭐 이제 플러스 친구 하면서 다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조금 소통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한 교수님하고 같이 일하고 이제 처음 이제 커피를 마셨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데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거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고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기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제 카카오톡 이런 거 보시면은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이게 It takes 20 years to build a reputation and 5 minutes to ruin it. 이게 명성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리고 5분이면은 그 명성을 없앨 수가 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손님들을 다 대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만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시황 쓰는 것도 사견을 가끔씩 넣어요. 근데 제가 시황 쓰는 거 잘 보시면 한 100개 정도 쓰면은 한 5% 정도만 이렇게 5줄만 이렇게 넣고 100줄 쓰면은,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조금 이따가 다 끝나고 해주시면 되고, 혹시 남아서 해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막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친구도 있고 채널은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